Nice Game TV. 야. 보통 음악이 나오던데? 이제 나오네. 빨리빨리 줘, 음악을 좀. 홀스당과 함께하는 내 맘대로 세상 읽기 시간. 멘트가 괜찮네. 네. 나경우하고 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아프리카 유스트림으로 생방송 되고 다시 보기는 나이스게임 홈페이지 다운팟 그리고 고화질 다운로드는 이플렉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플렉스.co.kr 정액제 아직도 결제 한번 안 하셨나요? 정액제를 한번 결제하면 세상이 달라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뉴월 오디오 파일은 팟캐스트 올리나 본데? 올리나 보네. 올리나 보네요. 요즘에 제가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자, 사연을 읽고 그리고 연예가 이슈, 기타 이슈, 시사, 사회 모든 측면에서 네. 정치 또 자개를 한번 뜨겁게 달궈볼까나? 근데 정치, 시사, 뭐 사회 분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당군이 너무 조용해지니까 제가 몰라서 뉴스 좀 봐요. 봐요 뉴스. 네. 걸러 봐요. 듣긴 다 들어요. 사연을 먼저 사연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오스 쩐다님께서 저는 롤 유저는 아니고 코치 이정현 선수 나오던 시절 카오스를 즐겨한 유저입니다. 저는 05학번 법대 출신. 오, 05학번이면 몇 살이야? 저보다 3살 어리네요. 제가 02학번이니까 28. 28. 네. 얼마 전에 저는 사법고시를 앞두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에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해야 되는 것은 공부밖에 없고 무엇인가의 뜻도 없었습니다. 고시 치기 전에 마음이 점점 초심을 잃어가더군요. 그러다 카오스대에 아직도 하나 싶어서 아프리카 납기행 검색해 들었는데 광고 중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고 당구님의 청춘 부대를 들었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져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노래를 다운받지 못하고 폰을 통해 인터넷을 듣거나 집에서 법전 외우다 힘들고 직책받아 듣고 오니 대략 200번 넘게 들었네요. 무슨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을까? 글쎄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 청춘부대의 포인트가. 포인트는 없는데 원래 그런데 포인트가 없어요. 왜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 가사의 핵심 그 물 흐르는데 그 큰 줄기가 있잖아요. 큰 줄기는 지하철에 어서 인생을 빗댄 그 가사가 일품이죠. 지하철하고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신의 어떤 삶이 좀 암울한 분들은 그 굉장히 심히 공감이 가는. 지하철이 암울한가요? 뭔가 이게 답답하고 갇혀 있고. 지하철을 가다 보면은 다리를 지날 때는 뻥 뚫려요. 한강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포인트는 아니고. 그 포인트는 아니고. 네, 그 포인트 아니고. 가사가 뭐였지? 청춘부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아니요. 그만 들어. 지겨워. 그 후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신다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와. 성공했네. 성공했어. 당구님 노래가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뒷부분 참고보기 유명해 듣기만 했습니다. 나이스 게임 화이팅입니다. 다행히 이게 사연이야? 아, 고민이 아니고 사연. 사연. 롤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에 발을 담그는 순간 사법고시는 안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카오스에서 그친 것이 다행이네. 그렇죠. 카오스 하다가 LOL로 넘어간 지가 지금 우리가 1년 됐잖아. 네. 이게 지금 주요한 거죠. 그렇죠. 네. 카오스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분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다행이네요. 진짜. 진짜 사법고시가 어렵지 않나요? 고시는 진짜? 이게 사법고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판례라는 게 쌓이잖아요. 외워야 될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겠다. 네.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막 변한다 해도 법의 양이 점점 많아지긴 하죠. 새로운 법들이 계속. 나이스 게임 TV도 이제 대회 같은 거 하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쌓이죠. 네, 그런 것처럼 법도 양이 늘어나긴 하는데 판례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같은 법을 놓고 이렇게 해석했고 저렇게 해석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판례를 가지고 사실은 뭐 변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판례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외워야 될 양이 얼마나 많겠어. 이제 기본적인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법 공부는 네. 한문 아닌가요, 다 그리고 책이? 어려운 말이 많죠. 그거를 이제 좀 그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형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뿌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근대화에 일본이 일제시대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거고 뭐 그걸 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쳐 죽일 얘기긴 한데 좀 오바죠. 네, 그건 오바인데 그래서 그 법률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쓰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식 표현들 한자어인데 전혀 안 쓰는 용어들. 실제로 예능 같은 데서 그 장난으로 그 문제 내주잖아요, 막. 근데 알고 보면 풀어보면 되게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네. 단어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 풀이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뜻을 한자어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한자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식 한자어들이 많아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네. 아무튼 정말 기나긴 고난 끝에 네. 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요즘에 사실 그 청문회 하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이나 이런 데 법조인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많이, 선호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걸리는 게 뭐냐면 전관예우. 아, 법관을 관두고 변호사를 하면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돈 받고.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1년에 뭐 한 기본적으로 억대. 네. 뭐 10억, 6, 7억 기본. 한 달에 뭐 억 가까이 8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근데 워낙에 이제 노인네들이잖아. 그 양반들. 그렇죠. 그 양반들이 이제 법관을 관두고 전관예우로 이렇게 쭉 빠를 때는 다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었던 거지. 그게 그냥 설레처럼 그러니까 문화처럼. 법관을 하고 관두고 로펌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법관 때 못 벌었던 돈을 쭉 땡기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만두고 변호사 하려면은 바로 그 재판은 거의 뭐.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그게 거. 전관예우. 그쵸. 법관 출신. 네. 바로 검사 출신도 있고 법관 출신이 있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있고 검사 출신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 관두면은 변호사를 차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법관 판결을 땅땅땅 내리는 사람. 땅땅땅 내리는 사람이 법관을 이제 쭉 한 다음에 변호사를 그걸 관두고 변호사를 개설해.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딱 갔는데 그 땅땅 뚜대는 자기 후배야.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는 전관예우라는 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그렇죠. 이거 그게 안 사실 좋은 뿌리 거네. 뽑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뿌리 뽑아야 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바로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 비싸요. 무조건 거의 승리하니까. 거의 뭐 그런 공식이 있으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전관예우를 어떻게 없앨 거냐. 근데 워낙에 뿌리 깊은 이 문화다 보니까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받는 게 판사 출신이 바로 변호사 개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판사를 오래 하신 분이 변호사를 개업하면은 수십억을 그냥 땡길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뭐 이런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위에 사람들 다 꿀 빨았는데 나도 꿀 빨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판사들이나 이런 그 법조인들한테 존경을 받죠. 대단하다. 대단한 선택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군대랑 비슷하네. 군대도 맞고 지는 사람들이 나도 선임되면 나도 이제 내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데 막 괜히 이제는 나 안 때릴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다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네. 우리 이제 소대에서는 이제부터 내 밑으로는 그런 거 없다. 건드리면 다 이런 거 없다고 싹 바꿔버리는 기존에 있었던 거. 근데 뭐 그런 분들 한 명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화들이 어쨌든 이제 문제 우리 이것만 하면 왜 밖에 이렇게 시끄럽니? 계란을 밟든지 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 고민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
판사를 관두고 변호사를 하면 수십억을 그냥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그걸 포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자본주의에서 돈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그게 거기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불법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법 가지고 버는 사람들인데 불법으로 돈을 벌겠어? 법에 안 걸리는 법 안에서 하는데 근데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나는 못 포기. 나도 포기 못해. 나도 포기 못해. 왜 해, 그걸? 그러니까 몇십억 아니 그거 수십억인데 10억이 기본인데. 100, 200도 아니고 오. 몇십억인데 솔직히 나는 포기 못하지. 난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 MC몽 얘기할 때 내가 MC몽이었다면 솔직히 나도 그거 솔직히 누구라도 그건 솔직히 나도 이빨 치료 바로 안 하지. 좀만 더 악화되면 다 면제인데. 그럼요. 지금 이미 아픈데 안 아프고 그냥 안 하고 생기를 다 뽑는다고 하면 나 군대 간다는데 MC몽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연예인이라는 것과 공무원 시험으로 해가지고 계속 악화시키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욕먹는 거지. 부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아무튼 그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조금 나오면서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죠.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변호사 안 한다. 내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뭐 사법고시 패스 하셨으니까 정말 화이팅 하시고 약자를 위한 없는 사람들 그냥 정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너를 처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그렇습니다.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세형 결혼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소녀시대 김태현. 이제 26살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홀세형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고 군대 가기 전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도둑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군대도 기다려주고 얼굴도 예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24살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취직도 성공한 오피스걸입니다. 그에 비해 저는 사회복지 쪽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 진학과 박사과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둘이 술이 먹으면 오빠는 언제쯤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과 결혼에 적당한 연령과 돈 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홀성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26살. 26? 네. 사실은 사귄 지 4년이 됐고 이제 여자도 자리 잡고 여자도 24살 결혼을 4년을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자도 지금 일도 하고 자리 잡았고 그래서 부담이 된다. 거기다가 지금 대학원도 가고 싶고 박사까지 하고 싶다. 그러려면 못해도 한 6년 정도는 지금 6, 7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내 상황이 지금 결혼할 상황이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여자는 거. 약간 원하는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박사 과정까지 하고 싶다라는 걸 여자친구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일단 공부 마칠 때까지는 빈대 붙어야 돼. 부모님들한테. 그래야죠. 네, 부모님 장인 장모님한테 빈대 붙어야 돼요. 어떡하겠어. 생활비도 얻어 쓰고 와이프 버는 돈에다가 살림하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됐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동안 다 헛수고가 되니까 네. 갱전해 아주. 왜 하필 지금이야? 이거 우리만 하면 이것만 하면 무슨 계란팔로 오질 않나 공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건물 검사인 것 같아. 이렇게 시끄러운 거 보니까. 네, 바로 위에서 뭐 하시나 봐요. 이거는 저라면 이 여자 친구랑 얼굴도 예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면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저 같으면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요거는 그게 맞다고 봐요.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이 남자분 부모님들은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벌이가 없는데 학비는 좀 대주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는 마누라는 일을 하고 자기는 공부만 해.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이 과정에서 결혼하는 사이면은 정말 싸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약간 자격지심. 네. 자격지심 생겨. 남자들이 남자의 자격지심 때문에 둘 사이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냥 툭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 뜻 없이. 힘드니까 맞아. 자기는 밖에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드니까 던지는데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십상이거든. 남자 입장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만약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사 부담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여자는 일한다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는 이런 집안일 해야 되고 남자는 바깥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완전히 깰 수 있어야지 돼요. 어차피 나는 돈도 못 벌고 지금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해줘야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줘야지. 해줘야 돼 자기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여자 입장에서도 그럼 그렇죠. 고맙고. 고맙죠. 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만약에 남자분의 부모님이 여자분의 부모님하고 결혼시키자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저도 맞다고 봐요. 여자분도 예쁘고 보니까 뭐 성실하고 남자도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출발할 때는 그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나는 4천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와이프랑. 그렇죠. 4천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출발해서 그 4천만 원도 우리 부모님이 꿔줬다고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 뒷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개코도 진짜 개코도 없었어요. 불알 두 쪽 들고 결혼했다니까 나. 있어요? 불알 두 쪽은 있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대부분 어떤 평범한 가정은 그렇죠. 부모님들 다 빚이 있고. 저도 느끼는 건데 제가 사람은 느낀 건데 닥치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맞아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거나 통장에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러면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거는 둘이서 같이 그 상대 여자가 그걸 이해만 해주면 사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모으고 알뜰살뜰해서 모으고 해가지고 맞아요.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주변의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주변의 시선보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해를 아쉬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집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느냐? 니네 집은 그런 것도 안 해주냐?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왠지 그러는 것 같고 말은 안 해도 그거를 그 여자친구가 이해만 해주면 사실 출발하는 데는 나는 아무 문제 돈 진짜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조그만 달동네 단칸방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얘기하죠. 월세에서 시작하지 마라. 돈이 안 모여요. 월세에서 시작하면. 항상 나가니까. 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 그래서 좀 안 좋은 동네로 가더라도 전세로. 작더라도 전세로 출발해라. 네. 결혼은 그렇습니다. 월세로 하면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월세는 확실히. 근데 요즘에 전세가 찾기 어려워져가지고 좀 더 힘들어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살기가. 그러면 서울에서 안 되면 나가야죠 뭐. 좀 외곽으로. 확실히 저는 서울은 너무 비싸. 네. 진짜 서울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저는 회사를 진짜 약간 외곽으로 옮기고 싶다니까. 인천으로. 인천도 좋아요. 그럼요. 인천이 싸요. 집값이 정말 싸거든요. 정말 싸요. 네, 인천이 집값이 정말 싸요. 인천 좋은 동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출연진들이 섭외가 안 돼. 그렇죠. 그게 문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예요. 구로도 사실 서울의 중심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들이 강남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예요. 교통 편한 곳에. 맞아. 종로, 을지로, 강남, 뭐 테헤란 교통이 편한 곳에 큰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면 회사 진짜 옮기고 싶어. 인터넷만 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큰 공장형 창고 같은데 공장 같은 거 하나씩 뜨문뜨문 뚝뚝 있잖아요. 있어. 네, 그런 데 있잖아요. 와, 저런 데다가 건물 하나를 우리가 통으로 괜찮네. 사서 완전 외지가 쌀 거 아니야. 엄청 넓게 쓰는 거. 그리고 우리 거기다가 이제 결혼하면 거기다 사는 거야. 1층에 당군네, 카피디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 다음 그 본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 거. 진짜. 멋있더만 건물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막 넓은데 땅도 막 넓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서울에서 있는 값이면 진짜 한 10배로 또 할 수 있거든요. 10배 좋은 조건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더 좀 교통 좀 불편하고 이런 데로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삶의 질이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저는 이 고민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라. 일단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별 부담이 없다면 서로.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특히나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정신을 차려요. 저는 결혼하고도 사실은 정신을 아직도 잘 못 차리고 있긴 한데 결혼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거나, 사실은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 남자들이 연봉이 이제 30대 초반 이렇게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회사에서 한 과장 이 정도 된단 말이야. 대리를 넘어서 이제 과장 이렇게 되면 월급도 괜찮게 받고, 근데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맞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넌 돈 모은 거 없어? 저는 나가는 게 많아서 나가는 게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왜?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많이 쓰지. 핸드폰비가 많이 나가. 아니요, 핸드폰 비는 별로 안 나가고. 그치.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 아, 그거 네가 내? 네. 효자다. 그리고 부모님 핸드폰비 제가 내고. 오, 효자다. 그게 뭐 효자예요? 효자지. 그게 뭐 효자야? 효자야 그거면. 제가 젊었을 때 좀 사고를 많이 쳐서. 네가 상처를 뭘 생각하고 시작했어. 아니 부모님한테 많이 이래서 안 좋은 게 있어요. 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지출이 꽤 되네. 저희 형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완전 형이 효자고. 나도 니네 네. 형 얘기 들어봤는데 형은 진짜 네, 저희 형이 오피고. 오피 효자야, 오피 효자. 네, 저는 저는 너무 진짜 사고뭉치라서. 형이 진짜 완전 오피 효자고. 네, 저희 욱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효자라서. 야,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거 사실 결혼도 안 한 그 아들이 관리비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아들 많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많지 않아요. 정말. 그러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비야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실 거고. 어머니 별로 안 나와요. 두 분 합쳐가 뭐 많이 잡으면 10만 원. 네. 많이 잡으면 10만 원 나올 그렇죠. 거고. 관리비가 겨울에는 뭐 가스비 많이 나오니까 네. 한 2, 30. 2, 30만 원 나오고. 단군의 친형이 진짜 효자. 오피에요, 오피. 지금도 아버지 하는 일 좀 돕고. 네. 거의 이제 형이 해서 이제 주가 형이죠. 그러면 이제 사고는 안 나오겠네. 사고는 없겠네요. 모르죠 또. 형이 갑자기. 아니 형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가 또 의견이 있으니까.